식탁 위의 불로초라고 불리며 서양에서는 매일 챙겨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할 만큼 양파의 영양 가치는 아주 높습니다. 양파를 잘 챙겨 먹기만 하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도 잡아주고 천연 항암제라고 불릴 정도로 암 예방에 좋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양파도 먹는 방법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노년 건강을 위해 양파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보고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맵고 짠 음식들이 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실제로 위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률의 약 10.6%를 차지하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암 발생 부동의 1위였습니다. 그런데 양파 하나만 제대로 드셔도 이런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양파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혈관 속 기름때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양파가 피를 맑게 해준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양파에서 매운맛을 담당하는 유화프로필알린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당을 낮춰주면서 당뇨 예방에 좋은데요. 또 양파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 중 하나인 퀘르세틴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딱딱하게 굳은 동맥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8주 이상 양파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약 3 정도 감소했는데요. 고작 혈압이 3 내려간 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혈압이 10만 내려가도 뇌졸중 위험이 4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어서 이런 작은 변화도 우리 건강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몸속에 점도 높은 끈적한 혈액이 흐르면서 혈관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게 되는데요. 이때의 자극이 혈전 생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파를 드시면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혈전의 생성을 막아주고 당뇨로 인한 합병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암 예방 효과입니다. 2019년 중국에서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 양파를 비롯하여 마늘, 부추 등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최대 79%나 낮았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파에 들어있는 유화프로필알린과 폴리페놀 성분이 짠 음식을 먹게 되더라도 소화기의 부담을 줄여주고 몸속 발암물질의 전이를 막아주며 항암 효과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항암 효과가 탁월해서 양파는 천연 항암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양파의 효능 두 번째는 바로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줍니다. 양파를 자를 때 매운 향을 풍기며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성분들이 바로 유황화합물입니다. 이 유황화합물들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감염 예방에 특히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위염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위궤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모님들께는 감기나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양파를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비만과 나이살을 잡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유명한데요.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알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알리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알리신은 우리 몸에 열을 내며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에너지 소모를 돕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파의 다이어트 효과에 관하여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교에서 8주간 고지방 섭취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과 양파 음료를 같이 먹게 한 결과 8주 후 지방세포가 상당히 줄어든 것이 확인되며 실제로 다이어트 효과를 증명해내었습니다. 이렇게 양파가 가진 풍부한 효능을 100% 활용하시려면 양파를 올바른 방법과 조합으로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피해야 할 꽝조합부터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양파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은 바로 양파즙입니다. 몸에 좋은 과일이나 채소를 즙으로 내서 건강즙으로 드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즙으로 내서 먹으면 영양 성분이 농축된 만큼 식품 그대로 먹는 것보다 좋은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건강즙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몸에 맞지 않은 식품으로 만들어진 건강즙을 먹을 경우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양파 100g에는 143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양파즙으로 드시게 되면 양파즙 한 포에는 훨씬 더 많은 칼륨이 농축되어 섭취됩니다. 그런데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양파즙, 배즙, 사과즙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건강즙은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전해질, 노폐물을 거르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신장 질환자의 경우에는 체내 칼륨 농도가 조절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몸에 과도하게 칼륨이 들어와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게 돼버립니다. 이를 바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근육 무력감, 피로감, 손발 저림, 오심, 구토, 설사와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근육마비, 저혈압, 부정맥의 증상을 보이다가 심정지까지 오며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양파즙으로 드시는 건 꼭 피해주세요. 다음으로 양파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소고기나 닭고기에 비해 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높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데요. 그리고 소고기의 10배나 되는 비타민 B1이 함유되어 있어 피로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양파를 같이 곁들이면 돼지고기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고기를 구울 때 생성되는 발암물질까지 억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파 속 퀘르세틴 성분은 돼지고기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몸에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생기는 염증까지 예방해 주는데요. 또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소화될 때 양파가 인슐린 작용을 촉진해서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양파를 활용해서 고기를 더 건강하게 굽는 법이 있는데요. 바로 양파에 재워 고기를 굽는 것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굽는 고기보다는 수육으로 드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에서 양파와 고기를 이용하여 실험을 했는데요. 150도와 210도의 온도로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유해물질 양을 체크하고 양파에 재운 고기를 구웠을 때 유해물질 양을 비교해 봤는데요. 돼지고기를 기준으로 210도로 고기를 굽게 되면 150도로 구울 때에 비해서 3배나 더 많은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양파에 재운 고기의 유해물질을 측정해 본 결과 무려 57%나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하자면 돼지고기를 구우실 때는 150도 정도로 구우시는 게 좋고요. 양파를 따로 굽기보다는 미리 고기와 양파를 한번 재워 놓은 다음 구우면 유해물질을 절반 이상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온도 150도를 어떻게 맞추는지 힘드실 분들을 위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약불과 중불 사이에 맞춰서 요리하시면 좋습니다. 조리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건강을 챙길 수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식초입니다. 여러분, 양파와 식초 조합으로 생각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대표적으로 양파 장아찌가 있고 또 하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을 때 양파에 식초를 뿌려 먹기도 하죠. 양파는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잡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양파를 식초와 함께 먹게 되면 식초의 효과가 배가 되어 혈당 조절과 지방 분해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식초는 소장으로 천천히 이동하며 체내 흡수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식초가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되면 식후 혈당도 천천히 오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식초의 초산 성분은 지방을 분해하는데요. 이렇게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또 식초는 구연산을 비롯한 다양한 유기산,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증가시켜주고 콜레스테롤을 억제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국집에서 별 생각 없이 양파에 식초를 뿌렸었는데 과학적인 이유를 알고 나니 재밌으시죠? 이렇게 면이나 쌀밥 같은 탄수화물을 드실 때 양파를 곁들이면 혈당 건강을 챙길 수 있으니까 혈당 조절이 필수인 당뇨인들은 앞으로 양파를 항상 곁에 두고 드시면 좋겠죠?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지중해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올리브유는 제일 건강한 기름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올리브유와 양파를 함께 먹게 되면 양파의 핵심 성분인 퀘르세틴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퀘르세틴 등 양파의 여러 항산화 물질들은 지용성 성질을 띠는 물질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냥 양파만 먹었을 때보다 기름과 함께 조리해 먹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무지방 식단보다 적당한 지방을 함께 섭취했을 때 퀘르세틴의 생체 이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샐러드를 드실 때도 생양파와 올리브유를 함께 드시면 좋고, 볶음 요리에 양파와 올리브유를 함께 사용하시면 퀘르세틴을 효과적으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데요.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토마토,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케일 등이 있습니다. 양파와 비타민C 조합을 드시면 면역력을 높이고 철분 흡수를 촉진시키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양파와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비타민C와 더불어 라이코펜, 퀘르세틴을 한 번에 드실 수 있어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양파에 대해 잘못 알려진 내용 바로잡기 시간인데요. 양파와 꿀을 같이 먹으면 몸속에 가스를 유발하며 시력이 나빠지고 실명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데요.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바로 양파와 꿀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과당 때문입니다. 과당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장내 박테리아가 분해할 때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가스를 유발한다는 말이 생긴 거지, 양파와 꿀을 같이 먹었을 때 안 좋다고는 말하기가 힘듭니다. 또 양파와 꿀 조합으로 먹었다가 시력이 나빠지고 실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파는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황색 양파부터 자색 양파, 흰 양파, 샬롯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파의 종류에 따라 영양 성분과 효능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노란 양파에는 퀘르세틴 등 플라보노이드가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황색 양파 품종에서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약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체로 매운맛과 향이 강한 편인데 이게 유황화합물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매운 양파일수록 항산화 성분 활성과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강하고, 순한 단맛의 양파일수록 이런 효과가 약했다고 밝혀졌는데요. 정리하자면 노란 양파는 항산화와 심혈관 건강,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대체로 우리나라 양파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적색 양파인데요. 붉은 껍질의 양파로 흔히 자색 양파라고 불리죠. 이 양파에는 색소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는데요. 안토시아닌도 강력한 항산화 색소 중 하나로 심장 건강과 뇌 건강에 유익하며 항염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색 양파라고 퀘르세틴이 더 많거나 하진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퀘르세틴과 안토시아닌이 함께 작용하면 혈관 확장과 염증 감소에 유용해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흰 양파는 하얀 껍질의 양파로 매운맛이 약하고 단맛이 강해서 달콤한 양파라 불리는데요. 흔히 수입산 스위트 어니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양파는 황색 양파와 적색 양파보다 항산화 물질 함량 등 전체적인 효과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건강 효과보다는 부드러운 맛을 위해 즐기는 양파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양파는 생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익혀서 먹는 게 좋을까요? 한 번쯤은 궁금했던 내용인데요. 생양파에는 퀘르세틴 등 유효 성분이 더 많아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와 항균 효과가 강한 편입니다. 그러나 위에 자극이 될 수 있고 매운맛이 강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반면 충분히 익힌 양파는 단맛이 나오고 소화에 편해지지만 일부 비타민과 황화합물은 파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장 건강이 크게 문제없다면 하루에 조금씩 생양파를 드시면 더 건강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위가 약하거나 매운맛을 잘 못 견디시는 분들은 조리해서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양파를 드실 때는 하루 1개 정도의 양파면 적당한데요. 하지만 양파 장아찌 같이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양파 반찬은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양파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데요. 만약 자르거나 손질한 양파라면 반드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손질할 때 나오는 양파 껍질에는 특히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요리 육수용으로 모아두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양파를 활용한 요리법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양파밥입니다. 양파가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매일 챙겨 먹기 어려운데요. 그때 양파를 넣고 밥을 하게 되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양파 반 개, 쌀 1컵, 생 표고버섯 2장, 들기름 1티스푼, 조선간장 1티스푼입니다. 먼저 양파를 반으로 자르고 뿌리 부분을 제거하고 곱게 채 썰어줍니다. 다음 냄비에 참기름과 들기름을 칠한 후 채 썬 양파와 채 썬 표고버섯을 넣고 국간장 약간, 들기름 약간을 넣고 볶아줍니다. 30분 정도 불려놓은 쌀을 같이 넣고 볶아주시는데요. 이때는 찹쌀보다는 맵쌀을 사용해주세요. 양파에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의 양은 평소보다 조금 적게 넣어주셔도 충분하고요. 이렇게 완성된 양파밥을 양념장과 비벼 드시면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 완성입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메뉴는 양파차인데요. 여러분, 양파 겉껍질을 요리에 많이 활용하시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잡내를 없애기 위해 활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양파의 겉껍질에는 양파의 핵심 성분인 퀘르세틴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의 지방 축적을 막아줘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 양파에 함유되어 있는 프로토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비만 예방과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좋은데요. 물을 오래 끓일수록 잘 우려나오기 때문에 양파를 건조해서 차로 마시면 풍부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한데요. 첫 번째로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햇빛이나 식품 건조기에 양파를 말려줍니다. 두 번째로 말린 양파를 마른 팬에서 약한 불에 덮금을 해준 다음에 세 번째로 뜨거운 물에 말린 양파를 몇 조각씩 넣어 우려서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메뉴는 천연 조미료 양파당입니다. 양파를 조미료로 활용해 음식할 때 설탕 대신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양파의 당도는 8.2브릭스로 채소치고는 꽤 높은 당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파를 가열하면 매운맛 성분의 일부가 분해되어 프로필 메캅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물질은 설탕의 50에서 70배의 단맛을 냅니다. 그래서 양파를 조리하면 매운맛이 없어지고 단맛이 나는 것이죠. 만드는 법은 간단한데요. 먼저 양파를 곱게 다져줍니다. 곱게 다진 양파와 같은 비율로 물을 넣고 믹서에 갈아준 다음 양파를 냄비에 넣고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익혀줍니다. 다음 양파를 식혀서 아이스 트레이에 옮겨 냉동실에 얼려줍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한 개씩 빼서 설탕 대신 단맛을 낼 때 활용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평소보다 설탕을 덜 쓰면서 단맛도 내고 양파의 영양 성분까지 챙기는 천연 조미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잘 봤습니다.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